어머니의 예금 통장보다 값진 유산, 가장 좋은 것은 늘 자식의 목이었습니다. 안마기는 커다란 종이 상자에 담겨 봉인 스티커도 뜯지 않은 새 상태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효영 씨는 이 기기를 고르기 위해 사양과 기능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심지어 판매 직원에게 전화까지 걸어 어르신들께 가장 적합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며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는 최근 어머니가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시고 날씨가 흐릴 때면 한참을 주물러 겨우 잠드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선물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마기를 가져온 날, 어머니는 주방에 계셨습니다. 효영 씨는 어머니를 불러 정성스럽게 상자를 열고 부품을 조립한 뒤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기기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않다가 낮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비싸지 않니? 효영 씨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 해요, 엄마. 그냥 엄마가 쓰시기에 편안하면 그걸로 됐어요.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기기에 앉아 팔걸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효영 씨는 어머니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는 아마도 좀 편안해지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뒤 그 안마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효영 씨는 어머니가 장에 가시기 전 안마기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실 구석, 늘 기기가 놓여있던 자리를 보고는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하시느라 치우셨나 싶어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드린 안마기 어디 갔어요? 방에서 나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새아기, 며느리, 방에 갖다 놨다. 효영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그걸 제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새아기가 임신 중이라 몸이 많이 고될 게다. 허리도 자주 아파하는데 말도 못하고 끙끙 앓더구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듯 아주 나직하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새아기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랬다. 효영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장성했으니 조금이라도 더 편히 쉬셨으면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안마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항상 자식과 자식의 단란한 가정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마기는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내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서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아내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쓰라고 하셔서 사양했는데도 안 들으셨어. 아내는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드리려고 산 건데 내가 쓰려니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효영 씨는 아내를 본 뒤 다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두 여성 사이에는 그 누구도 좋은 것을 혼자 차지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한 명은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한 명은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그는 감동과 함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굽은 등을 한 채 옷을 개고 계셨습니다. 엄마, 효영 씨는 가급적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허리가 계속 아프시니까 사드린 건데 왜 남을 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은 확고하셨습니다. 새아기는 내 아내다. 걔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 편히 일을 하지. 나는 늙어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단다. 그 말에 효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앞세우는 것이 이미 본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사랑이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처에게 항상 제일 좋은 걸 해주거라. 우리 집이 넉넉지는 않아도 이 집안에서 누구 하나 자신이 남이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박한 말씀은 효영 씨가 더 이상 대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처음 시집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장 먼저 일어나 며느리가 입덧할까 봐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지쳐 보일 때면 늘 이건 내가 할 테니 저리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을 어머니는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오셨습니다. 안마기는 그 후로도 아내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밤 아내는 사용을 마치고 어머니께 같이 쓰자고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써라. 하지만 어느 날 효영 씨는 보았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기기에 앉아 잠깐이나마 편안한 표정을 짓다가도 아내가 들어오려 하자마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으로 효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며느리가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임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항상 자신을 가장 뒷순위에 두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효영 씨는 평소보다 오래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 대신 어머니께 물을 한 잔 더 따라드리고 가장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 어머니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놀란 듯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챙겨주니? 그는 미소 지으며 작게 답했습니다. 제가 엄마 아들이니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빛은 부드럽게 풀리셨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효영 씨는 이해했습니다. 안마기가 아무리 현대적이고 좋아도 어머니가 평생 짊어온 노고를 다 씻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자식의 헤아림과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효영 씨는 어머니께 무언가를 살 때면 항상 아내의 몫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남을 줄까 봐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며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가정을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 진정한 가장이 되라는 가르침이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